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멘탈 관리해야죠. 여러분 요즘 주가 많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훌훌 털어버리기 바랍니다. 천만쌤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종종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계속 몸 안에 비축하면 안 됩니다. 병생입니다. 털어낼 때는 과감하게 탈탈 털자. 털었으면 좋겠고, 어제 제가 저녁에 한 9시 인근에 새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 나왔다. 소설가 한강씨네요, 보니까. 예전에 뭐 채식주의자인가?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분인데, 뭐 그렇게 뭐 재미있는 소설은 아니야, 솔직히 아닌데, 하여튼 뭐 대단한 그 작품이라고 하니까 다들 한번 호기심 있게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여성은 최초다. 최초고 아시아에서도 최초일 거예요. 여성인으로서 문학상은 최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 할리먼이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고, 할리먼은 한강의 작품 세계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선정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할리먼은 이어서 한강은 자신의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 보이지 않는 그런 지배의 정면으로 맞서면서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서 독특한 인식을 지니며 아주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고 합니다. 현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꼽히죠. 한강은 앞서서 2016년 채식주의자로 세계의 권위의 그 맨부커상이냐, 맨부커상, 영국 연방이죠. 영연방 이외의 지역 작가에게 주는 인터내셔널 부분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을 했어요. 하여튼 그 당시 난리였죠. 하여튼 국제적인 명성을 쌓았고, 이 맨부커상은 노벨 문학상,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보니까 1970년 11월생 전남 광주 출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대단한 여성입니다. 뭐 상세한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알고 봤더니 노벨 수상자한테 상금이 엄청나네요. 약 13억 4천만 원입니다. 메달과 증서가 수여된다. 진짜 축하드릴 일이죠. 참 대한민국에 드디어 제대로 된 찐 노벨상이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요? 대단하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요즘 난리죠. 오만전자로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직장 순위도 밀렸다. 별 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 있어요. 삼성이 3분기 실적 부진 등으로 위기감 현재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조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최근에 발표한 세계 최고의 직장 그 평가 결과에서 주요 글로벌 기업 중에 3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포브스는 독일 여론조사기관 그 스태티스타하고 협력을 해서 6개 대륙 중에 최소 2개 대륙에서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이 다국적 기업 그룹에서 근무하는 50여 개국 30만 명 이상의 그런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850곳의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소속 회사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급여랑 인재, 개발, 원격 근무 옵션 등의 기준에 따라서 회사를 평가를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는 기업이 관여할 수 없고 응답자의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삼성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1등을 차지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모기업이죠. 알파벳에 이어서 밀렸습니다. 지난해 주력인 반도체 업황 악화로 반도체 사업에서만 15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데 이어가지고 이 성과급에 대한 불만 등으로 지난 7월 삼성전자 최대 노조죠.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삼노입니다. 1969년 창사 이후로 이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안팎으로 위기가 커진 데 따른 영향입니다.
지난 5월에는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난 데 이어가지고 또 인도 가전 공장에서 한 달째 파업이 이어지는 등 노사 갈등도 이어지네요. 더욱이 이번 평가는 삼성이 주력 사업인 이 반도체 업황 악화로 현재 위기에 직면한 데 나온 건데, 앞서 삼성전자가 지난 8일 날 그 발표한 3분기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각각 79조 원, 9조 천억이죠. 컨센서스보다도 하위였어요. 결국은 디바이스 솔루션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나섰죠. 시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 하여튼 걱정을 끼쳐드려가지고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만 포브스 조사에서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아시아 기업 중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것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기업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했는데 미국의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어도비가 4등이네요. BMW 그룹과 델타 항공, 에어버스, 이케아, 레고 그룹, IBM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AI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그 AI 반도체 대표 기업이죠. 엔비디아가 지난해 154등에서 올해는 22등으로 무려 132계단이나 상승했고요. 글로벌 1등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 534등에서 218등으로 316계단 뛰어올랐습니다. 지난해 4등이었던 애플은 11계단 하락해서 15등에 그쳤고, 마이크론은 지난해 327계단에서 급락을 해가지고 668등으로 주저앉았네요. 삼성은 이날 3분기 실적 충격 여파가 지속되다 보니 1년 7개월 만에 5만 전자로 내려앉았고, 하여튼 삼성은 전장 대비 2.3% 빠져서 58,900원에 거래를 마쳤다는 겁니다.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었지만 어쩌겠습니까?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실력을 또 보여줘야겠죠. 삼성이 현재 내부 진단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직 혁신과 인사 쇄신을 추진하는데 현재 위기감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삼성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그 부회장은 앞서서 단기적 해결책 대신에 이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겠다 거듭 강조를 해요. 조직 혁신 초점이 HBM처럼 단순히 그 돈이 되는 기술 하나가 아닌 이 조직 전반의 체질 개선에 맞춰져 있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계 안팎에서도 삼성전자 반도체가 서서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단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HBM 기술력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1년 이상 앞서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일단 제조사별 생산 능력과 수율과 생산 효율 모두를 고려할 때 내년도 HBM 시장 성장의 수혜를 과점할 기업은 SK 하이닉스가 유력해 보인다. 그래서 요즘 SK 하이닉스를 상당히 띄우는 것 같습니다. 이 메모리 시장의 환경도 녹록지 않고 디램 익스체인지에 보니까 9월 평균 PC용 디램 범용 제품 고정가가 전월 대비 17.07% 급락을 했어요. 메모리 카드 USB용 낸드 플래시 범용 제품 가격은 11.44% 하락한 상태고, 그리고 전 부회장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준비하는 이유라고 하는데, 이제 그가 가진 것을 지키려는 그 수성의 마인드가 아닌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도전 정신으로 재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은 그대로 드러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전 부회장이 구상한 그 체질 개선 방안은 오는 11월 전후로 있을 인사 발표 그리고 조직 개편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크게 인사 시점을 앞당겨서 긴장감을 불어넣고 이 개발과 생산부서 간의 협업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단행하고 발광 다이오드 등 경쟁력을 상실한 사업을 철수하고요. 이 불필요한 그런 행사는 축소하고 반도체인 신조 개편을 통해서 정신무장을 가다듬는 방안이 유력하답니다. 정신무장 아주 좋죠. 삼성은 DS 부문의 전 부회장이 올 5월에 취임한 이후로 경영 효율을 끌어올리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영 진단을 시행했어요. 일부는 이미 조직을 개편했고 반도체 연구소에 있는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비롯해서 이 메모리칩 연구개발 부분을 원래대로 사업부 내 개발실 산하로 이동한 것이 대표적이네요. 이에 또 그치지 않고 설비기술연구소를 포함해서 R&D 조직을 현장 라인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보상하고 있고, 현장 제조 라인과 R&D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문제점을 빠른 속도로 해결했다는 의지죠.
삼성은 2020년 DS 부분에 최고 기술 관리자직을 신설하고 핵심 R&D 조직인 반도체 연구소랑 그 설비 기술 연구소를 CTO 산하에 통합 배치를 했는데 이 반도체 연구소는 차세대 연구실, 차세대 공정실, 로직실, 플래시실, 디램실, 공정개발실 등을 두고 있어요. 설비 기술 연구소에는 각 설비 개발 담당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삼성이 더 크게는 설비기술연구소, 반도체연구소, SAIT 이렇게 서로 간에 R&D 시너지를 통해서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구상했어요. 하지만 문제점이 하나둘 불거지다 보니까 이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신무장 방안도 가다놓고 있어요. 정신무장. 1974년 반도체 산업 진출 이후로 50년간 이어져온 반도체인의 그런 신조를 개편하고자 임직원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네요. 반도체인 신조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것처럼 이 반도체 임직원이 어떤 마음가짐과 방식으로 일해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알려주는 10가지 항목입니다. 아울러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우선 반도체 파운드리 포럼을 이달 말 온라인으로 열기로 했고요. 삼성 파운드리 포럼은 핵심 협력사의 삼성자의 그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그만큼 파운드리 부분의 효율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네요. 12월 7일로 잡혀있던 삼성반도체 50주년 기념 행사 역시 오프라인으로는 열지 않기로 했고, 또 성과가 불필요한 미래 투자 분야도 재검토 중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와 함께 추진한 AI 가속기 마하 개발 중단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뭔가 좀 뜯어 고쳐가지고 새로운 것을 제대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